물론 치과 가서 2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내키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자, 3차 함수 fx 일단 이렇게 생겼죠? 이거가 x 3승 ax제곱 bx 일단 원점을 지나가는 녀석이네. 그리고 f-1은 -1보다 크고 그리고 f1 빼기 f-1은 8보다 크대요. 1 빼기 f-1 요게 이제 뭔가 a, b에 대한 얘기도 해줄 것 같은데 그죠? 요거 한번 대입해 볼까요? -1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네.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시면 1 넣고 마1 넣고 빼면 뭐만 남냐면 홀수 번째만 2배를 해서 남아요. 1 넣고 마1 넣고 빼면 짝수 번째는 어차피 1을 넣나 -1을 넣나 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없어지고 요 홀수 번째만 이제 2배를 해서 남습니다. 그래서 2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실제로는 1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됐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겠네요. a가 b보다 크고 b는 3보다 크고 자, 이 상태에서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가 f'x를 찾아봐야지 뭐 3x제곱 졸라 더운데 2a x 플러스 b a제곱 너가 빼기 3b 너가 0보다 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될 것 같은데? 왜냐면 a가 b보다 크고 b는 3보다 크니까 얘가 지금 분명히 너는 뭐보다 크냐면 b제곱 빼기 3b보다 커요. 맞아요? 그지? 근데 b제곱 빼기 3b는 또 b가 3보다 크니까 0보다 크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는 너보다 크고 너는 크고 그래서 0보다 크다. 기억번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마일부터 1 사이에서 f'x는 0보다는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다가 좀 대입해 볼까요? 마일도 넣고 우리 1도 한번 넣어볼까? 여기다가 마일 한번 넣어볼게요. 마일 들어가면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나? 그죠? 근데 얘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인데 보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 이거 음수 같은데? 음수 아닌가요? 그죠? 왜냐면 2a가 분명히 2b보다 커요. 근데 b보다는 b는 3보다 크죠.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네요. 그냥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요거 부동식 이용 마지막 디귿번 방정식 fx 마이너스 f 프라임 k 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기수 k의 개수는 4개이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리는 f'x가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 알아? f'-1이 0보다 작다는 것도 알아요. f'0은 얼마지? f'0은 양수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대강 어떻게 생겼냐면 이쪽에 마이너스 어딘가 있고 대칭축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6분의 2a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자. 근데 a가 3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대칭축이 작아요. 즉 대칭축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이 한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이거 괜찮죠? 그 다음에 f'형이 0보다 크기 때문에 0은 대충 한 이 정도 잡을게요. f'x는 대충 이렇게 생겼어.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는 거는 fx는 너에 따라서 그냥 그리시면 되죠. 짠짠짠. 자,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 어딘가에 원점을 지나갑니다.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사실은 어딘지는 딱히 중요하지는 않아. 뭐 한 요 정도라고 합시다. 원점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fx는 너랑 f 프라임 k의 x
너의 실근의 개수가 실근이 2개가 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요 함수 너는 뭐냐면 K라는 점에서의 접선과 평행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굳이 여기 원점이 한 요 정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 함수를 좀만 다시 위로 그릴게. 자, 원점 한 요 정도 잡는다고 치면 K에서의 접선은 사실은 원점이 돼도 괜찮아.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즉 K가 0인 건 괜찮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괜찮나? 너랑 평행하게 이쪽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둘. 그지? 근데 또 있어. 너를 지나면서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또 있거든. 하나, 둘. 근데 너랑 평행한 건 여기도 있어. 즉, 요거에서 기울기만 따와서 요 직선이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엔 F'의 K의 X는 얘야, 얘. F'K의 X는 얘라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인데 기울기를 따올 수 있는 점은 여기도 접선 K가 될 수 있고 여기도 K가 될 수 있지만 얘도 K가 될 수 있고 얘랑 평행한 얘도 K가 될 수 있다고 얘랑 평행한 이렇게. 그래서 K의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참이 됩니다. X의 위치가 그러니까 원점의 위치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그건 딱히 상관은 없어요. 동일한 위치에서 똑같이 평행하게 두 개, 또 너를 지나게 평행하게 두 개. 이렇게 항상 총 4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고 그 4개의 접선이 각각의 접점이 서로 다른 K값의 개수가 4개라는 의미예요. 요거 38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 38번 정도 되면 여러분 내신에서도 객관식 한 뒤에서 한 두세 번째 정도 넘어갑니다. 54. 자, 54번 보시면 2차 함수 fx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 근데 gx라는 함수는 요렇게 생겼네. 그렇다는 건 fx는 x는 1에서 2x 플러스 3과 접하겠다. 그지? 즉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fx 빼기 2x 플러스 3이 최고차한 개수가 a에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생겼구나. fx라는 함수는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게 이제 gx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함수 서로 빼서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까지가 요거고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봐봐. 0부터 이 사이에 있는 이 x1, x2에 대해서 모든 x1, x2에 대해서 항상 요 평균 변화율 x2 빼기 x1 마이너스 g x2 빼기 x1 너가 어때야 되냐면 4보다는 작거 나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평균 변화율은 항상 무엇과 같은 게 있냐면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미분계수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 기억나? 무슨 얘기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원래 평균 변화율의 집합이 있고 평변 미분 계수의 집합이 있으면 먼저 평균값의 정리에 따르면 둘 중에 어느 집합이 더 크다 그랬어요? 어디가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이 미분 계수에 포함돼? 미분 계수에 평균 변화율이 포함돼? 평균 변화율이 미분 계수에 포함되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래. 그지? 그렇다는 거는 미분 계수 중에서 분명히 평균 변화율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기억나? 잘 안 나? 변곡 접선에서의 기울기 같은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 4차 함수가 있어. 4차 함수 이렇게 있다가 칩시다. 변곡점은 이런 데가 변곡점이에요. 자, 이런 게 이제 변곡점인데 얘네 두 접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평균 변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얘도 꼭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있을 수도 있어. 사실은 얘는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수에 아니 모든 미분계수가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아무거나 잡고 이쪽으로 한없이 가면 평균 변화를 마이너스 무한대 만들 수 있고 아무거나 잡고 한없이 가면 평균 변화를 플러스 무한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미분계수 이제 다 가능한데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봐봐.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보면 얘는 이렇게 생긴 접선이지. 얘를 못 만들어요. 평균 변화율로.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서 내가 너랑 평행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랑 평행한 직선들을 개만이 그려봐. 여기 위에다 개만이 그리다 보면 반드시 어떤 순간이 있어야 되냐면 평균 변화율이 있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지만 그 두 점을 연결해서 평균 변화율이 되겠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일단 3차 함수에서 내가 예를 들어 이런 접선은 무조건 만들 수 있어. 이런 접선은 왜 만들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거를 아주 조금만 평행이동을 시켜볼게. 요만큼만 평행이동 시켜봐. 이렇게.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 반드시 생기지. 이렇게. 그럼 이 평균 변화율과 이 접선의 기울기는 분명히 서로 같지. 즉 모든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건 이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접선의 기울기와 사실 같은 평균 변화율도 거의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변곡 접선의 기울기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어. 변곡 접선 기울기라고 다 안 되는 거는 아니야. 3차 함수에서 이렇게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존재해. 근데 너 중에서 너가 없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그리고 평균 변화율 쪽에 봐봐. 예를 들어 평균 변화율이 다 4보다 작아. 그렇다는 건 모든 미분계수가 4보다 작다는 얘기일까? 아니에요. 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미분계수지. 맞아? 엄밀히 말하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미분계수였어. 그러면 항상 뭔가의 극한을 취하는 순간 부등호에 등호가 들어가요. 기억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이거는 가능해. 근데 봐봐. 이렇게 조건을 줬는데 갑자기 어떤 F'C가 4보다 더 큰 게 존재해. 이런 게 있을까요? 이런 거는 없어요. 즉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으면 이 결론을 기억해봐. 봐봐. 여기 등호가 없어도 여기 등호는 들어가.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지? 도함수에 대해서도 그냥 등호가 들어가요. 도함수의 범위를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야. 사실은 이 문제는 평균 변화율이 이 범위에서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너의 도함수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2x 플러스 3은 기울기 2짜리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 기울기가 2잖아. 다 4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소리야. 이거 그냥 미분해서 범위를 0부터 1 사이에서 4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끝이죠. 그죠? 요거 이제 넘겨가지고 요거를 미분해서 너가 0, 1에서 에서 4보다 아니지? 4보다 작가시죠? 왜냐면 fx는 0부터 1까지 아니지 미안해 1부터 2죠? 거꾸로 봤어. 원래는 얘가 0부터 2자. fx에 대한 부분은 1부터 2니까 이렇게 fx는 1부터 2에서만 그러니까 요거 미분해서 요 구간에서 4보다 작거나 같다 식으면 이제 얘가 어차피 1차식이잖아. 1차식이기 때문에 그냥 1 넣고 2 넣고 둘 다 4보다 작거나 같다 하시면 끝. 됐죠? 그러면 A의 범위 나오고 A의 범위 나오면 G2의 범위 나오고 끝. 이런 부분들을 수학적으로 아주 엄밀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놔야 된다고. 이게 어색하잖아. 평균 변화율 범위 주고서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가지고 내가 왜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죠? 원래는 뭐다? 등호가 빠져 있어도 등호가 들어가지만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걸로 족하지 갑자기 미분계수 중에서 내가 4보다 큰 게 존재하진 않는다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거든. 얘는 딱 요 평균 변화율 극한값 중에 하나거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뭐
평균 변화율은 다 이런데 갑자기 미분계수가 4.1짜리가 존재해. 이런 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건 없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62, 63. 뭐하다 또 4시에 잤어. 사랑이 때문에 아파서? 진통제를 먹어야지. 진통제를 먹어야지. 걔놈 새끼 맨날 하긴 오만간 맨날 변명은 있어야 할 거는. 맨날 자는데 이유가 있어. 빼오세요, 빼오세요. 알았지? 빼고 다음 시간에 자지 마. 근데 유난히 토요일 아침이 힘들죠. 나도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아침이 좀 힘들어. 그래, 너네는 그래도, 민우는 아침에 그래도 잘 일어나는 것 같던데? 그지? 한서도 아침에 그렇게까지 안 힘들어 하지. 엄마가 자주 깨우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교 가야지 하면 나는 엄마가 한 10번 정도 깨웠거든, 아침에. 알았어. 막 그러고서 막 계속 누워있어. 알았다니까. 막 계속 누워있어. 막 밥 먹어야지. 막, 알았다니까. 시계 보고, 엄마 왜 아직 안 깨웠냐고. 막, 벌써 막 이 시간인데. 늦었다고. 막. 보통 적반하장이죠. 자, 62번 일단 별표. 62번은 아주 유명한 평가원 기출문제. 즉, 여러분이 수투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으면 한 번쯤 봤을 법한. 하지만 우리가 겨울방학 때 굳이 보지 않은. 왜? 어려운 문제니까.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겨울방학 때는 우리가 진도를 빼기에 급급했고, 지금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보는 건데, 62번은 평가원 기출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부교재, 학교 프린트 이런 데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2학기 프린트에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 중에 하나. 자, 그래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의 실근은 0, 2, 3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요 함수, 절대값 x 빼기 x 빼기 3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거랑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 fx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함수 gx를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상황 판단 자체도 조금 어렵거니와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짠. 우리가 여기가 0, 2, 3.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원래 처음에 생긴 게 요거. 자, 여기다가 fx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fx라는 함수는 4차 함수거든? 4차 함수인데 근이 너밖에 없대요. 근이 3개라는 얘기는 당연히 하나가 중근이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게 중근일까에 대한 경우부터 나누겠죠. 그 중근이 0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그렇게 3가지 케이스입니다. 됐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걸러도 되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게 왜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케이스는 0에서 중분을 갖는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긴 거 fx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2랑 3 지나고 이런 거. 근데 우리 gx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했냐면 요 fx랑 주어진 함수 요거 절대값 함수 이름이 없으니까 약간 불편하죠. hx라고 붙일게요. 자, hx와 fx 중에서 크지 않은 값을 gx라고 하겠대. 이게 무슨 얘기야? 둘 중에서 더 계속해서 작거나 같은 걸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계속해서 이런 경우에는 fx를 계속 이렇게 따라가겠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봐봐. 이런 부분에서 fx가 더 위로 튀어나올 수 있어. 이렇게 fx가 더 위로 튀어나오면 그때는 gx를 따라가겠다는 얘기구나. 근데 만약에 더 튀어나온다면 요 우미분계수는 얘를 따라가는데 좌미분계수는 fx 따라가겠지. 근데 fx의 여기서의 좌미분계수나 튀어나왔을 때 이 부분의 우미분계수나 서로 같을 것이고 fx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러면 gx의 2에서의 우미분계수와 fx의 2에서의 좌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최대. 즉 이지라를 할 수는 없다고. 왜? 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는 될 수 없다는 거야. 왜냐면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미분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라고.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랑 다르잖아. 얘가 미분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요런 순간에는 f 프라임 2 너의 접선의 기울기가 분명히 gx의 2에서의 우미분계수보다는 좀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너보다 기울기가 더 크면 곤란하겠구나. 그러면 미분이 안 되겠구나.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들이야. 근데 그냥 개형만 보자고 일단. 자, 개형 3가지. 일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지우고. 자, 두 번째는 요거. 요렇게 돼서 여기서 접할 수 있어요. 뭐야 이거. 이렇게 돼서 여기서 접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0에서 접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2에서 접하는 케이스. 세 번째는 당연히 3에서 접하는 케이스겠지 뭐. 이렇게 세 가지 그려지는 거 보이죠? 뭐 잘 안 보이나? 괜히 다 겹쳐서 그렸나? 어쨌거나 첫 번째 건 0에서 접한 거, 두 번째 거는 2에서 여기서 접한 거, 세 번째 거는 0, 2를 지난 다음에 3에서 접한 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물어보는 거 보세요. 밑줄 F1의 최대값. 그럼 내가 F1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 개형에 대한 판단을 하면 병신이죠. 왜? 첫 번째 개형은 음수인데 D가 최대가 될 리는 없겠네. 그러니까 이런 건 아예 걸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조건 초록색 아니면 빨간색이라는 거야. 저 둘 중에 하나야. 즉 fx가 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 그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각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어떤 식으로 제한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죠? 어떻게 제한이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우리 요 gx fx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고차항계수 a1에 0에서 아니지 2에서 접하는 거 x에 x 빼기 2에 제곱 x 빼기 3이고 하나는 a2에 x에 x 빼기 2에 x 빼기 3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 초록색 함수, 빨간색 먼저 지우자. 자, 초록색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약이 있어야 될까? 어디서 제한이 돼야 될까? 보니까 0이랑 3에서만 되면 되죠. 왜? 2에서는 어차피 접선 기울기가 얼마야? 0이지. 이때는 무조건 너보다는 아래에 있겠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뭐만 제한하면 되냐면 여기만 제한하면 돼. 너의 접선의 기울기가 너보다는 좀 아래로 내려가면 돼. 얘가 위로 올라오면 좀 곤란해. 왜? 밑에선 무조건 fx 따라오거든. 근데 만약에 네가 위로 치솟아 오르면 나는 hx를 따라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hx의 이제 0에서의 우미분계수로 갈아타면서 미분계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첫 번째 너의 f' 0이 요 gx의 0에서의 우미분계수보다는 더 작아야 되는데 0에서의 너의 gx 뭐야? hx의 0에서의 미분계수 얼마? 6이죠. 6이에요. 왜냐하면 고배미분법에 따르면 3차 함수는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뭐냐면 너부터 나머지 등까지의 거리의 곱이에요. 선분 길이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함수값을 표현하든 하듯이 미분계수도 역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이 됩니다. 즉 너는 6보다는 가시죠? 같아도 돼요. 근데 여기서 애들이 가끔 이런 재밌는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혹시 이게 이렇게 돼서 이지랄 되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잖아. 여기서 딱 너랑 좌우미분계수 같고 이런 데서 이런 식의 교점이 생기면 어떡하죠?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 근데 저런 식의 교점이 생길 수가 있을까? 생길 수가 있을까요?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뉘앙스상 안 되겠지. 근데 왜 안 되냐고. 이렇게 생긴 거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그래서 뭐 밑으로 이렇게 처음엔 너보다 낮았다가 너보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이렇게 접하고 뭐 이런 모양을 애들이 막 생각을 하더라고. 거기서부터 대가리가 터지는 거야. 근데 애시당초에 이런 모양이 가능할까? 만약에 내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자 봐봐. 지금 얘는 사실은 태생이 3차 함수야. 근데 요거 하나, 둘, 셋, 넷 몇 개의 교점을 가져요? 5개의 교점을 가져요. 4차 함수랑 3차 함수랑 5개의 교점을 가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은 물론 꺾여 올라간 부분이긴 해. 근데 꺾어 내린다고 해도 이런 함수라고 해도 어차피 교점의 개수는 5개인 건 똑같아. 그지? 근데 5개인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즉 여기서 네가 치솟아서 막 망하고 막 이런 케이스는 볼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원래 그 부분 염두에 두기는 해야 되지. 왜냐면 이거를 만족한다고 해서 과연 요 구간에서 내가 요 hx와 fx의 대소 관계가 일방적이겠냐는 거지. 중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케이스는 사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실근의 개수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접하는 경우에는 어때? 접하는 경우 가능할까? 접하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는 되잖아. 돼, 안 돼? 왜 안 돼? 접한 건 뭐야? 접한 건 중근이야. 안 되지, 당연히. 다섯 개야. 그죠? 안 돼요. 그래서, 야, 이게 끝이야. 물론, 여러분 이거 찾고 나면 사실 그 다음엔 잘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얘도 똑같이, 너보다는 네가 기울기가 조금 더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둘 다 음수니까, 아래로 깔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경우에는, 두 번째, F', 3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뭐보다 커나 같아야 돼요? 얘는 이번엔 얘가 더 큰 거지? 얘가 더 작은 거고, 얘랑 비교하는 거야, 얘랑 얘. 이렇게. 그죠? 1 곱하기 3이니까. 근데 마삼이죠, 마삼. 이렇게. 요거 두 개 정리하시면 A1의 범위 나오겠죠? A1의 범위에 따른 누가 나와? F1의 범위가 나와요. 맞아요? 이게 첫 번째 fx에 대한 정리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 너도 있겠지? 얘는 이제 빨간 함수 그려볼게. 이래서 여름방학 때 수업을 안 했어. 이거 한 문제 푸는데 존나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별로 풀기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이제 슬슬 한번 보자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생겼어. 얘는 어디서는 당연히 판단을 안 하겠어? 3에선 판단 안 하겠죠. 3에서 밑에서 접하는데 당연히 fx 따라가겠지. 뭐 미분계수가 당연히 0이지 뭐, 그지? 그러니까 뭐만 판단해? 너만 판단하겠네. 그럼 여전히 첫 번째 f' 아까 0은 해놨고, 두 번째 f' 2는 어때야 돼? 2에서의 미분계수 얼마죠?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보다는 좀 크고 나타야 돼요. 됐나요? 여기서 A1의 범위, 여기서 A2의 범위. 최고차항의 개수가 서로 다른 A1, A2예요. 함수가 두 개가 달라, 범위가. 그래서 요거 가지고 F1, F2 찾으시면 끝. 근데 이런 것도 계산하기 졸라 쉽죠. 얘도. 어차피 여기 0, 뭐 고배미분법 하면 여기다가 0 넣은 거니까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2A1인가? 이렇게 나오죠? 너는 고배미분법 여기다 3 넣은 거. 너는 얼마지? 3A1인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좀 크고 이렇게. 그래서 A1의 범위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이런 문제였다. 조금만 변형해서 내도 졸라 귀찮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한다. 어떤 개형이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미분 가능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내가 요 미분계수의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할게요. 63번. 유명한 평가원 기출문제는 그 자체로 좀 외워줘야 된다고 했어. 3차 함수 fx 다음과 같이 생겼네. x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k까지. 근데 gx는 efx로 가다가 0으로 가는. 근데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x의 개수가 정확히 3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애시당초에 gx라는 함수는 efx로 가다가 0으로 가는 함수죠. 근데 경계는 언제냐면 fx가 0보다 커나 같거나 너가 0보다 작거나. 근데 잘 생각해봐. 이 0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죠? 0이라는 게 너랑 똑같지, 사실은. 너를 편의상 hx라고 생각해볼까? 0이라는 걸 그냥 함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럼 우리는 두 함수 중에서, 즉 efx랑 0 중에서 항상 더 크거나 같은 쪽을 따라가라고 했어. 맞아? 둘 중에서 크거나 같은 쪽을 따라가거나 작거나 같은 쪽을 따라가는 그런 함수의 미분 가능성 판단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두 함수를 서로 빼서 절대값 씌운 함수의 미분 가능성 판단과 동일해요. 즉 너는 뭐의 미분 가능성 판단과 동일하다?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 판단과 완벽하게 동일하다. 즉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절대값 fx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미분 불가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라는 건 무슨 소리야?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k의 개수 끝 됐죠. 넘어갑니다. 자, 오늘 거 볼게요. 어이씨. 숙제 난이도에 비해서 질문이 많지 않은데? 뭐지? 안 풀었나? 푼 것 같은데? 잘하나?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뭘까?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보겠습니다. 준호야, 숙제 다 했어? 어디까지 했어? 완전히 다 했어? 그래? 잘했네. 준호가 그래도 수투를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은 3차 함수, 계형과 비율 관계, 그 다음에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 딱 두 가지만 할 겁니다. 간단한 얘기고, 비율 관계 여러분 다 아는 건데, 그냥 그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살짝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어떤 유형과 형태가 하나 있어서 그거 하고 문제 좀 풀면 뭐 시간 금방 7시 되겠죠? 8시 되겠죠? 자, 저거 어떻게 고칠 수가 없나? 어떻게 붙임만 계속 돌아가지? 시침이 달랑달랑 거리는 걸까? 저게 지금 풀려가지고 그냥 무게 때문에 밑으로 이제 내려앉은 거겠지, 그지? 그냥 저희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분침은 계속 돌아가거든. 그래서 몇 시인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이 그러면 10시, 11시, 11시 40분이겠구나 뭐 이렇게 알 수는 있죠. 자, 오늘은 미분법 2. 자, 3, 4차 조심. 함수, 계형 및 특징입니다. 특징.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방부동식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활용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자, 먼저 첫 번째. 3차 함수는 점대칭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3차 함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점대칭성입니다. 점대칭. 우리가 요 3, 4차 함수의 특징이라 하는 거는 뭐로서의 특징을 보는 거냐면 도형의 관점으로 좀 보자는 거야. 도형의 관점. 생각해봐.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여러분이 요 선대칭, 즉 2차 함수라는 거는 가운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서로 선대칭인 함수다라는 그 어떤 이 그래프 자체를 도형으로 보고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렇다는 건 3차 함수 역시 이 점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활용할 여지가 사실은 되게 많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수식으로 조질 수도 있겠지만 수식으로 풀어내는 것보다는 도형의 성질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연산이 보통은 적어요. 왜? 도형이라는 거는 내가 평행이동이 되거나 대칭이동이 되거나 엎치락 뒤치락 실수배가 되더라도 어떤 도형의 성질 자체는 유지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풀어 나가는데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점대칭성이고, 그리고 3차 함수를 그릴 때는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그려요. 사실 항상 이렇게 그리진 않아. 근데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을 때는 항상 4칸을 잘라서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4칸을 잘라서 그려버릇 하시면 뭐 비율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기가 편하니까 4칸을 잘랐을 때 3차 함수가 지나는 점은 정확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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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지나도록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좌를 그렸죠? 이게 계좌를 그린 3차 함수.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4칸 치고 나면 굉장히 그리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4칸을 치는 이유는 별건 아니고 얘네가 선분 길이가 어차피 다 같거든. 자, 이게 선분 길이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자, 요 선분 길이 얼마였죠? 여기를 내가 한 칸을 t라고 부를게. 얼마? 기억 잘 안 나나 보다. 이거 루트 3t에 루트 3t. 항상 너는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져. 언제? 요 변곡점을 기준으로 보조선을 그었을 때, 그러면 얘가 이제 요 근의 간격이 같아지거든? 요게 이제 3차 함수에서 실근의 간격이 같을 때는 항상 너가 1대 루트 3이 돼요. 요거 1대 루트 3이 됩니다. 이만큼이 t가 되면 이만큼은 루트 3t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보조선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 때 활용을 하셔도 된다고 그냥. 그 다음에 요것도 기억나죠? 너를 편의상 AX에 삼승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잡는다면 여기 선분 길이 이만큼 이게 이제 극대극소의 차이라고도 부르지만 극소 차 요 극대극소의 차이의 형태가 얼마였냐면 4A T의 3승이었어요. 이거 기억나요? 이걸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냐면 문제에서 예를 들어 최고차항 계수가 1이야. 근데 극대극소의 차이가 4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그러면 극대극소의 차이가 4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 t값이 1이라는 얘기죠. 즉 이거의 간격이 다 1이라는 얘기야. 즉 예를 들어 도입을 줄 때 이렇게 보조선 하나 띡 긋고 여기를 알파라고 잡으면 알파에서 근을 갖고 1, 2, 3 알파 더하기 3의 제곱을 중근으로 갖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에 도입을 주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t값만 나와도 우리가 3차 함수에서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이고, 근데 이제 함수값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특히나 3차 함수에서 나는 이거를 많이 쓰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나? 임의의 3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내가 여기 선분기를 예컨대 구하고 싶어. 이만큼. 자, 너가 역시 A에 X3승 더하기 어쩌고.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합시다. 요 선분 길이는 너를 L이라고 한다면 항상 너 곱하기 너예요. 항상 이렇게 되거든. 나머지 근까지의 선분의 길이의 곱이 항상 너의 함수값을 뜻합니다. 언제? 모든 근이 실근일 때. 중근인 건 상관이 없어. 그게 얘가 중근이라서 뭐 한 거냐면 봐봐. 얘가 중근이지. 아 잠깐. 이거 곱하고 최고차항 곱해야 돼요. 미안해. 너를 이렇게 쓸게. 이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L이라는 거는 A, 절대값 A, 알파, 베타, 감마예요. 이렇게 돼요. 선분 길이에 이제 곱에다가 최고차항만 곱하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도형으로서의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조선을 긋고 요거 선분 길이 구하고 또 이렇게 보조선 긋고 선분 길이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값을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게 3차식이나 4차식 같은 데도 똑같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 함수에서의 함수값 같은 것들을 구할 일이 있을 때 이 방식을 활용하시면 다소 이제 좀 도움이 됩니다. 요거 뭐 할 때 쓰이냐면 나중에 또 8번 같은 거 풀 때도 쓰이고 8번 같은 거 풀 때도 쓰이고 뭐 함수값 같은 거 구할 때는 선생님이 이제 곧잘 활용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그럼 이렇게 되겠지. 2차 함수도 내가 여기 요만큼 선분기를 구할 때 너 곱하기 너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죠? 물론 최고차항은 곱해야 돼요. 항상 그 점으로부터 나머지 교점까지의 선분 길이에 곱으로 우리는 함수값을 표현할 수 있다. 선분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가 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고. 자, 그래서 3차 함수는 이게 그냥 가장 중요하고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들을 몇 가지를 풀어낼 건데 요 3차 함수 개형 중에서 조금 독특한 뭐 3중분 개형이 있다든지 3중분은 이제 절대값 했을 때 우리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개형이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저번에 미분 가능성 얘기할 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 4차 함수는 뭐 별게 있나? 4차 함수는 4차 함수는 별거 없는데 두 가지 정도만. 첫 번째 선대칭 개형이 하나 있죠. 선대칭 개형. 가능이죠. 가능. 우리가 3차 함수가 4차 함수에 비해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임의의 3차 함수가 다 점대칭이에요. 모든 3차 함수가 점대칭이고 모든 3차 함수가 저런 어떤 비율 관계를 따라가. 물론 극대극소가 없는 개형도 있긴 하지만 극대극소가 없더라도 점대칭성은 이제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극대극소가 없으면 당연히 저런 비율 관계는 성립하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선대칭이 가능할 뿐 다선대칭이 되는 거는 아니야. 사실 선대칭이 되는 4차 함수 개형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야.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그리고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게 이제 프라임 x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죠.
꼭 이거 그리면 또 약간 유치한 아이들은 이걸 보면 막 피식피식 웃어요. 막 뭐 어제도 수업 시간에 이걸 그렸는데 한 명이 뒤에서 실실 쪼개고 있는 거야. 이게 그렇게 좋은가 봐. 또 막 이제 극소가 표시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그죠? 참 역시 반에 그렇죠. 여학생도 있는데 막 실실 쪼개고 있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약간 티를 낼 수도 없고.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애가 이제 있는데 주로 시험엔 당연히 얘가 많이 나오죠. 얘가 많이 나오고 얘는 사실은 잘 안 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얘를 낼 거면 내가 2차 함수를 내지 이 땅을 왜 내겠어 4차 함수인데 굳이 이렇게 생긴 거 4차 함수로서의 감동이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잘 안 내요. 얘는 출제율이 확연히 떨어지고 거의 이제 얘를 내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비율 관계가 성립하겠지. 봐봐 이만큼을 t라고 잡으면 첫 번째 요거 보조선 그으시면 요거 루트 2t예요. 참고로 얘는 문제에서 쓰는 경우가 사실은 극히 드물긴 합니다. 나는 사실 잘 안 써요. 근데 뭐 이런 게 있어. 애들이 가끔 물어보더라고.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잡는다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니 그러면? 얘가 t야. 그럼 얘는 뭐겠어? 아니 저거 했잖아. 여기부터 너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곱하면 된다고 다. 그러니까 뭐가 돼? at의 4제곱이 된다고. 왜냐면 중분이고 중분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공식들을 사실은 얘를 외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교점까지의 곱을 그냥 하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일반화야 사실. 이게 일반화인 건데 특수한 케이스들이 이런 거라는 거지. 왜냐면 얘는 요거잖아. 이만큼이 2t고 이만큼이 t거든. 그렇잖아. 2t를 제곱하고 t를 곱하면 4t 3승이잖아. 최고창은 항상 곱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3차든 4차든 전혀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거야. 다만 언제만 쓸 수 있다? 모든 근이 실근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애들이 가끔 막 이지랄 4차 함수인데 이렇게 돼 있어. 갑자기 여기서 함수값을 구하는데 너 곱하기 너요. 뭐 이지랄을 해. 아 이게 되겠냐고 4차인데. 4차면 무조건 몇 개를 곱해야 돼? 4개를 곱해야 돼. 4개의 인수를 곱해야 돼. 나머지 2개를 더 곱해줘야 된다고. 나머지 2개가 허근이 나서 곱할 수가 없다고. 선분길이 곱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고. 이런 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너 곱하기 너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뭔 소리야? 뭐 이런 거. 너 곱하기 너의 제곱 곱하기 너.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뭐 이런데 너의 제곱 곱하기 너 곱하기 너. 이런 거는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실근이 없는 허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대로만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은 훌륭한 학생들인가 요거를 기억합니다. 기본적으로 함수값이라는 거는 x좌표 간의 차이에다가 차이끼리 곱해서 만들어진 형태다. 실제 당연히 그렇겠지. 생각해봐. 우리가 너의 근이 뭐 편의상 x1, x2, x3 예컨대 이렇게 있어. 예컨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내가 뭔가 k를 대입을 했어. 그러면 그 의미는 너와 너의 차이, 너와 너의 차이, 너와 너의 차이인 거잖아. 그게 요 선분의 길이들이에요. 결국에는. 물론 부호가 함수값이니까 부호가 있겠지. 우리 선분 길이로 바꿀 때는 그 부호만 맞춰서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너의 특징들에 대한 얘기고 4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4차 함수를 그려낼 때 4차 함수를 그려낼 때 도함수가 0이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최고차이가 양수인 경우에는 극대부터 그려주시고 극소, 더 극소 이런 식으로 해서 멀리 떨어질수록 우리가 많이 내려간다라는 거. 그래서 간격이 같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죠.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문제 풀게요. 자, 최대 최소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먼저 우리가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최대 최소의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 자, 최대 최소의 정리 아는 사람? 정확히 뭐다? 최대 최소의 정리란? 뭐니 주나?
언제? 어디에? 연속이고 구간이 어떨 때? 닫힌 구간일 때. 자, 최대 최소 정의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 닫힌 구간이고 연속일 때.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면 그 구간 내에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가 최대 최소의 정의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죠. 왜? 최대 최소가 어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한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극대극소를 배운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연속함수에 대해서 닫힌 구간이라면 그 닫힌 구간 내에 있는 최대 최소는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최대값은 양끝값 아니면 극대값, 최소값은 양끝값 아니면 극소값.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쪽에서는 최대라는 거는 닫힌 구간 A, B라면 항상 세 가지 중에 하나, FA거나 FB거나 극대이거나 이렇게 항상 셋 중에 하나를 최대값이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요 최대 최소는 양끝값이랑 극값을 이제 관찰을 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잖아. 요까지는 여러분 이제 쉽게 한다고 보통은. 근데 최대 최소로 정의된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대 최소로 정의된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간을 내가 이제 AB라는 어떤 정해진 상수로 주지 않고 구간을 닫힌 구간으로 뭐 저렇게 주되 한쪽을 이제 어떤 변수로 주는, 예를 들어볼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에서 fx x3승 빼기 3x의 최대값을 gt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gt라는 함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씹으래요. 뭐 gt에다가 뭐 직선을 긋기도 하고 gt를 적분하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뭘 할 줄 알면 되냐면 이렇게 최대 최소로 정의된 함수를 그릴 줄 알면 돼요. 그냥 최대값 최소값만 판단할 줄 알면 되는 게 아니라 gt라는 함수 자체를 그릴 줄 알아야 돼. 봐봐. fx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뭐 보조선을 굳이 긋자면 너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 0, 마 1, 1, 2, 마 2. 자, fx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gt라는 거는 분명히 저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말해. 그지? 그러면 내가 최대라는 거는 분명히 뭐뭐뭐 중에 있냐면 너 중에 있어요. 그죠? 즉, gt는 그러면 f 마이너스 무한대거나 f t거나 극대거나 이 셋 중에 제일 큰 거를 고르면 되네. 구간에 있는 것 중에서. 근데 f 마이너스 무한대가 제일 클 리는 없네. f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제일 클 리는 없고, 그럼 ft랑 극대만 서로 비교해주면 되는구나. 에 대한 얘기예요. 됐죠? 자, 극대값이라는 거는 누구냐면 바로 얘가 극대예요. 짠! 극대. 그 다음에 네가 fx죠? 즉 내가 두 개의 그래프 너를 비교해주면 돼. 맞지? 그럼 첫 번째, 내가 여기서 만약에 t가 마이너스 2야. 예컨대. 그럼 이때는 너랑 너 중에서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 구간에 내가 극대값이 포함이 되나? 아직 포함이 안 돼요. 아직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극대라는 건 아직 등장하기 이전이라고. 극대라는 건 정확히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요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GT는 이 함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극대가 등장을 하고 나선 극대가 F보단 더 크네? 극대를 따라갑니다. 극대를 따라가다가 이 순간이 되니까 다시 F가 더 크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름다운 함수가 나와요.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선 미분이 되죠? 여기선 미가가 되죠? 자, 이것이 바로 5년 전에 미적분 원 여러분 기준에는 수투 중동 객관식 마지막 기니디로 출제됐던 문제에 나오는 그래프 개형이고, 여기서 뭐가 중요했냐면, 자, 디귿번 성질가 뭐였냐면 fx 아니지
GT가 극대인 정수 T의 개수는 뭐 3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것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지금 GT라는 함수가 지금 초록색 함수인데 극대가 되는 정수는 어디야? 어디야? 있어 없어? 어디가? 없다고? 있어? 니네 어디니? 극대가 되는 T. 이 그래프에서 지금 극대가 되는 점을 찍으라면 어딜 찍을 수 있어? 없어? 있어? 한 개? 어디? 미연이는. 그래서 애들이 거의 다 틀렸어요. 자, 극대극소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시 와서 극대극소의 정의를 하지는 않았는데 좀 까먹은 것 같아요. 자, 극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죠? 극대다. 어떤 점이, 어떤 fx가 x는 a에서 극대이다 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말로 표현하면? 증가하다 감소한다가 바로 예전 교육 과정에서 나오던 표현이고 그것이 개정돼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표현대로 한다면 여기서는 극대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바뀌었어요. 표현이 분명히. 정의가 바뀌었고 조금 더 엄밀한 정의로 바뀌었고 그래서 디귿번선지가 사실은 참입니다. 사실은 참인데 자 극대라 함은 잘 기억해. 지영아 보자. 극대의 정의는 뭐냐? 기억나? 극대의 정의? 극대를 말로 표현해봐. x는 a에서 fx가 극대다. 뭐라고 할 거야? 땡. 자, 극대극소 나오는데 도함수부터 나오면 무조건 땡이에요. 왜냐면 극대극소 증가함수의 정의는 미분 가능성과 아무 상관이 없어. 원래는 원칙적으로 미분 가능성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연속이어도 상관이 없어. 왜? 함수 이렇게 가다가 툭 튀어나온 점이 있어. 그럼 얘는 뭐야? 극대지. 이건 극대야. 불연속이지. 미분 가능해? 아니지. 증가다 감소해?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 그냥 툭 튀어나와 있어. 예를 들어 상수함수인데 툭 튀어나와 있어. 그럼 이런 건 극대야. 분명히. 내려가다가도 툭 튀어나와 있어. 그럼 얘는 극대지. 왜? 극대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주변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정확하게 써줄게. 봐봐. fx가 x는 a에서 극대이다 라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f 아니지 a 빼기 h a 플러스 h 열린 구간 a 모든 x에 대하여 fx가 fa보다 더 작거나 같은 너를 만족하는 양수 h가 존재하면 됩니다. 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봐봐. 양수 h가 존재하면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작은 열린 구간이 만들어져요. 맞죠? 그림을 봐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예컨대 여기가 a야. h를 아주 작게 잡아볼게. h를 작게 잡으면 이렇게 구간이 잡히겠죠? 그러면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fx들은 잘 보시면 이 fa라는 값보다는 더 작거나 같죠? 그지? 극대극소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작거나 같다는 점이야. 등호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가 사실은 이렇게 상수함수가 있어. 예를 들어 x가 1이야. a가 1이야. 그러면 작은 구간을 잡았어. 그럼 이 구간에 있는 모든 fx는 f1 아니지 g라는 함수였죠. g1보다는 어때? 좀 작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동호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크거나 같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 사실은.
즉, 이 점은 극대이기도 하지만 극소이기도 해요. 이런 것이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면 이거밖에 기억을 못한다고. 이것만 기억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내신에 정확하게 나왔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극대가 되는 점은 어디야? 보니까 마일 0, 1이야. 2는 뭐야? 극소지. 즉, 얘는 봐봐. 극대, 극소이자 극대, 극소이자 극대, 얘는 극소예요. 됐어? 정확하게 기억해줘야 돼. 미분 가능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원칙적으로. 물론 여기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면, 혹은 연속함수가 되면, 연속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준호 얘기가 맞아요.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 감소하다 증가하면 뭐 극소, 이런 게 맞을 수 있죠. 근데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증가 감소가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대 극소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됐죠? 되게 희한하다고. 왜냐면 우리가 x3승 있잖아. x3승. 이거 여기 f'x 0이지. 그지? 이거 극값이야? 아니지. 근데 잘 생각해봐. 얘랑 뭐 그리 차이가 있어. 얘는 여기에 상수함수인 구간이 있을 뿐이야. 상수함수인 구간이 있죠? 근데 얘는 이 상수함수인 구간이 다 극대이자 극소야. 맞아? 그럼 봐봐. 여기서 질문. 얘는 증가함수야? 얘는 증가함수야? 이거 증가함수 맞아, 아니야? 그럼 얘는? 얘 증가함수 맞아, 아니야? 왜 아니야? 증가한다라는 것의 정의는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 증가한 것의 정의는 등호가 빠져요. 증가한다라는 거의 정의는 이거예요.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야. 이게 증가야. 증가함을 보이시오가 이거라고 그냥. 실제로 그렇잖아. 야, x3선 같은 경우에는 x1보다 x2가 크면 당연히 x1의 삼성보다 x2의 삼성이 더 크지.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가 맞아. 물론 순간적으로 f'x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 하지만 이게 성립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가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평균 변화율이 양수면 돼요. 왜냐면 얘는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넘겨보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지? 너랑 부호가 같다는 얘기지. 서로 나누면 양수라는 얘기지. 사실은 증가함수라는 거는 모든 평균 변화율이 0보다 크다. 근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뭐냐면 미분계수였지. 그지? 그러면 미분계수 도함수인 f'x 입장에서는 f'x는 0보다 크거나 등호가 들어가는 같다라는 거야. 근데 상수함수인 구간이 존재해버리면 평균 변화율 자체가 0이 돼버리는 구간이 존재하면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엄밀하다고. 극대, 극소, 증가, 감소 이런 부분들이 정의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 저렇게 생겼고 함수 하나만 더 해볼게. 요거는 선생님이 문제를 써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래프를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이거는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요게 일단 쉬운 거고, 요거 하나만 그리고 가면 안 될까? 하나만. 자, 이거 똑같은 fx 잡을게. 얘가 만만하니까. 자, 이번에 gt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이렇게 잡을게요. 자,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거 그려보세요. fx 위에다가 gx 그려보세요. fx는 요거 4칸 그려서 그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요 위에다가 gt를 그려봅니다. 즉, gt가 될 수 있는 거는 너겠죠? 이번엔 최대 아니고 최소예요. 근데 뭐 방식은 똑같아.
이거 혹시 몇 도로 돼 있니? 몇 도로 맞춰놨어? 27도. 난방인가요, 혹시? 27도라고? 바깥에 외부 온도가 도대체 몇 도죠? 기다려봐. 상당히 황당한데? 잠시만. 아하, 바깥이 26도인데 27도로 해놨다. 25도로 해놓으면 안 될까? 27도 좀 너무하지 않나? 나 지금 약간 너무 더운데? 25도로 좀 내려줄래? 아니, 이거 소리가 안 나면 안 내려준 건데? 소리 났어? 잠깐만. 22도까지는 아니고, 한 20, 이렇게 소리가 나야 돼요. 자, 다 그리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맞게 그렸는지 봐주겠습니다. 빰빰빰. 하하, 14개 1시간? 풀 수 있겠지? 쉬는 시간 안 하면 되니까. 5분만 쉬고 45분 만에 풀어볼까? 쉬운 거 좀 넘어가. 10개만 풀까? 잘 풀자. 빨리 이거, 그래서 정답자 나오면 이거 해설하고 쉬겠습니다. 빨리 그려봐. 지영아, 그리고 있어? fx 위에다 그냥 그리세요, fx 위에다. 어차피 기본적으로 gt는 뭐뭐뭐 중에 하나야? 아니, gt라는 함수 자체가 뭐뭐뭐 중에 하나에 따라가 있어? 여기서 했잖아. 어디 갔어? 여기 지웠다. 여기서 원래 여기다 썼었는데. 뭐뭐뭐? ft? ft 플러스 1? 그리고 극, 소. 그 세 가지 그려놓고 판단하는 거라니까? 되게 쉬워. 애들이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 사실은. 고난도 유형 중에 하나거든. 수능에 사실은 아주 잘 나오진 않고, 내신에 나왔다 하면 보통 무조건 중간 이상 난이도로 출제되는, 얘는. 좀 형태가 다양하긴 한데, 음.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FT도 그리고, FT는 뭐 FX랑 그냥 똑같이 그리시면 되고, FT 플러스 1도 그리고, 극소도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언제 누구를 따라가는지만 판단하면 되죠. 그거 끝입니다. 그렇게 생겼어. 그런 느낌으로. 좀 어렵나 보네. 잘 자네. 꾸벅꾸벅 졸지 마. 글씨 다 날라갔잖아. 글씨가 날라갔다는 거는 그래도 졸리는 와중에 쓰려고 했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정상 참작하겠습니다. 이거 수륙체인가요? 아직 그런 사람 없나요? 자, 그려주겠습니다. 보세요. 봅시다. 아직 조금 어렵죠.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따라가는 거는 무조건 셋 중에 하나다. 여기부터 시작이야. 그러고서 요거 세 개를 먼저 그릴게요. 자, 너는 그냥 여기다가 FT라고 써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요거 보조선 한 개 더 그릴까요? 짠. FT 플러스 1이라는 거는 FT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해주면 되죠. 여기가 마일 0, 2, 1, 2, 너가 마이, 마3. 그러니까 각 점을 한 칸씩 옮깁니다. 너는 요로, 너는 요로, 너는 요로, 너는 요로, 너는 요로. 그래서 그림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극소가 되는 거는 얘가 극소잖아. 요거 너가 극소,
D가 FT 플러스 1. 자, 둘 중에 작은 거 한번 따라가 볼게요. 둘 중에 작은 걸 따라갈 건데 중요한 요소가 있어. 둘 중에 작은 거를 따라가되 극소를 따라갈 수 있으면 극소를 따라가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극소가 제일 작은 구간은 여기부터 쭉 극소가 제일 작아. 그지? 근데 중요한 건 t부터 t 플러스 1까지 도대체 극소를 언제 포함하냐는 거야. t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t가 아니지 마이너스 1일 때 아니지 t가 0일 때부터 t가 1일 때까지 요 구간에서 나는 분명히 t 플러스 1이라는 구간이 극소 값을 포함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금 극소는 얘라고 원래 fx의 극소는 여기야. 근데 t는 요 gt의 구간은 t부터 t 플러스 1까지잖아. 즉 t가 0일 때 0일에서 극소 먼저 포함하기 시작하지. 쭉 포함하다가 1, 2까지 포함하죠. 1, 2를 벗어나면 극소라는 점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지. 애초에 예를 들어 t가 2야. t가 2면 2부터 3 사이에서는 fx의 극소값인 f1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극소를 못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극소를 따라간지 그 구간만 잘 보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잖아. 원래 극대가 더 크긴 했는데 처음부터 극대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 극대를 포함하기 시작한 순간인 마이너스 1부터 따라갔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극소를 포함하기 시작하는 순간인 이번에는 0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이쪽에서는 극소를 따라갑니다. 나머지에서는 다 그냥 두 함수 중에 더 작은 거를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미불 여기서는 둘 다 미가가 나오죠. 됐어? 조금 어려? 그러면 HT를 너의 최대로 정의한다면 HT는 어떻게 따라가면 되겠어? 먼저 극대가 되는 순간은 여기인데 극대를 포함하는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극대는 여기 있거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그냥 너 따라가면 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보여요? 그래서 이게 두 함수 중에서 더 큰 걸 따라가는 거. 최대값, 너는 최소값. 이렇게. 모양새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그려다 놓고 너를 뭐 적분을 한다든지 뭐 너에다가 또 직선 갖다가 그어가면서 교점의 개수를 판단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너와 같은 함수를 gt라고 한다고 해놓고 또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k, t 빼기 t y는 너와 gt의 교점의 개수를 뭐 또 hk라고 하자. 그럼 또 hk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1,0 갖다 긋고 뭐 어쨌거나 여러분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그래프 자체를 반드시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돼. 됐죠? 자, 잠깐 5분만 쉬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짜리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fx로 가다가 2로 가는 함수. 근데 3에서는 미분 가능하대. 즉 무슨 소리야? 아, fx가 3에서 너랑 접하는구나. 2랑 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f 3은 2고 f 프라임 3은 0이겠지 뭐.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겠지. 너가 이거나 너가 이거나. 근데 f'4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f'7은 32가 돼야 된다. 이건 뭔 소리야? 지금 둘 중에서 우리가 f'4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 같은 경우엔 여기가 3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엔 여기가 3인 거지. 그지? 근데 f'4가 마이너스 1이려면 만약에 여기가 3이면 f'4는 너보다 오른쪽이에요. 4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접선의 길이가 이쪽에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이 케이스를 말하는 거네. 즉 여기가 3이고 4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 그러면 f'4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우리가 그때 F'7이 32인가? 뭐 얘는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되나?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는 1짜리니까 미분하시면 최고차항 계수가 3짜리. 그래서 F'X가 3에 X 빼기 3, X 빼기 알파인데 요거 4 들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4 한번 넣어볼게요. 3, 1 빼기 알파가 나오나?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4 들어간 거야. 4 빼기 알파네. 이렇게 알파 값 나오죠? 알파 값은 얼마가 나오죠? 4 더하기 3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네가 빼기 4 더하기 3분의 1 여기다가 7을 넣은 거죠. 7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너가 4 나오고 3 곱하기 4 곱하기 7 들어가니까 3 더하기 3 3분의 8 3분의 8 그래서 샥샥 정확히 32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gx가 만약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면 우리는 f5가 34가 돼야 된다. 지금 애시당초에 fx라는 함수는 gx라는 함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이제 너를 자른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fx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여기가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은 한 요 정도 있겠죠. 그지? 즉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안쪽에서는 fx를 따라가니까 얘를 따라가고 바깥쪽에서는 2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따라간다고.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따라가요.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이와 같이 불연속이 나오겠죠. 즉 디귿번의 상황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즉 3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당연히 너와 만나는 이 교점이 여기가 너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가겠다는 거냐면 2 따라오다가 fx 따라가다가 다시 2를 따라가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gx구나. 됐나요? 그래서 f5가 34인가? 뭐 이거 잡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 2고 너가 3에서 접하고 마3에서 근을 가지니까 fx는 x 빼기 3의 제곱 x 더하기 3 플러스 2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끝. 넘어갑니다. 2번 기본적인 어떤 비율 관계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자 함수 fx는 이번에는 알파에서 극대 베타에서 극소 그래놓고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12라고 합니다. 그때 a분의 1의 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 사실은 뭐 이렇게 생겼겠죠? 우리가 요거를 미분해보면 f'x가 이렇게 나 3ax제곱 마이너스 12a 너가 언제 0이 되는지 찾아봤더니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0이 됩니다. 즉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2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건 요 선분의 길이가 6이라는 얘기예요. 한 칸의 길이가 2라는 거지. 이 상태야. 그러면 요거는 얼마야?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4 최고창 A 너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너의 넓이가 12래매 너 곱하기 2분의 1 즉 곱하기 3이 12곱 끝 됐죠? 그래서 A값 그냥 나오죠. A값 8분의 1 나온다. 답은 8이 된다. 넘어가서 3번 3차 함수 fx 이번에는 ax 3승 bx 제곱 cx 이거 이해 안 가면 물어보세요. f'x는 0이랑 1을 근으로 갖고 f'x, fx 위에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 즉 요 나번식은 f'x의 그냥 최소값이라는 거죠.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극대극소값의 차이를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대놓고 극대극소값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 지금 어차피 요렇게 생겼고 도함수가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그렇다는 거는 여기는 2분의 1이야. 맞아? 그지? 그지? 근데 얘가 얼마야? 그 4분의 1 A인데 얘가 1이잖아. 즉 최고차항 계수 A는 4가 돼야 돼요. 이거 문제에서 1이라며. 기울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며. 이 선분 길이가 1이라고. x축이니까. f' 이렇게 생겼다고. 4, x, x 빼기 1. 사실은 이렇게 생겼다고. 맞아? 극대극소값의 차이라는 거는 이거의 넓이야. 맞아? 넓이 공식 기억나? 2 곱하기 3분의 최고차항 곱하기 선분 길이의 3승. 선분 길이 1. 즉 답은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물론 이걸 1로 끌고 와도 돼. 너를 이렇게 끌고 와도 된다고. 이렇게 끌고 와서 너의 선분 길이 2분의 1이니까 t값이 2분의 1이고 2분의 1의 3승 4 곱하기 최고차항이 근데 좀 달라. 너는 너의 최고차항이고 너의 최고차항은 당연히 3분의 4가 돼야 되죠.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똑같이 3분의 2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극대극소값의 차이니까 요 2차 함수 입장에선 둘러싸인 넓이랑 똑같아요. 그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이 너와 너의 함수값의 차이이기도 하잖아. 그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번 한 번만 해볼래? 아니야, 4번 내가 할게. 시간이 없으니까. 4번 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번에는 4차 함수예요. 그리고 알파 베타 f'-1은 일단 8이고 fx는 1에서 극대 알파 베타에서 극소라고 합니다. 베타 빼기 알파는 루트 13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f'x 입장에서는 얘는 최고차항의 수가 4에 x 빼기 알파 x 빼기 1 x 빼기 베타 순서는 알파 1 베타 이렇게 되겠죠. 알파 베타에서 극소이고 1에서 극대라는 건 1이 가운데 있고 양옆으로 알파 베타가 있는데 베타 빼기 알파가 루트 13이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f'-1이 8이래. 그럼 여기다 마일 한번 넣어볼까? 마일 넣어보시면 마일 다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밖으로 뽑고 이렇게 써도 되나? 1 더하기 알파 2 1 더하기 베타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써도 괜찮죠? 원래 마이너스 1 다 대입한 다음에 마일을 3개를 뽑은 거예요. 밖으로 마일 하나를 뽑았어. 그럼 이건 약분이 되죠. 그럼 1는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자, 요게 첫 번째 식, 요게 두 번째 식.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f'. 2를 구하고 싶어. f'2는. 주어진 식에다 똑같이 2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4에 2 빼기 알파, 그 다음에 2 빼기 1, 2 빼기 베타. 요게 이제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나는 당연히 요거를 알고 베타 빼기 알파를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사실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너도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로 표현할 수 있고 얘도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둘을 서로 연립하면 얘랑 둘 다 계산이 됩니다. 얘랑 둘 다 나오면 요거 그냥 식 전개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뭐 어렵진 않습니다. 해줘? 안 해줘도 괜찮죠. 금화계수 그냥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합곱, 너를 합곱 표현하면 돼요. 양변 제곱하면 너가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에 요거 되잖아. 요게 식 첫 번째. 그 다음에 요거 식 전개하면 얘가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를 넘길까? 요거 나오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너가 마이너스를 넘어갔으니까 2. 요렇게 두 개 연립하라는 소리예요.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든 알파 베타든 다 나오죠. 아니면 요거를 적당히 바꿔가지고 얘로 바꿔줘도 돼.
이 형태로 이제 한 번에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셔도 돼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번. 역시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고, 이번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최고치 함수가 양수, 모두 존재한 3차 함수, 그 다음에 가번, 기함수, 극대극소 값의 차이가 8, 그 다음에 극대극소인 점을 AB라고 연결을 했을 때 그 AB의 선분 길이가 2루트 17이래요. 그러면 요거 그림 그려볼게. 얘는 그냥 잽싸게 이 정도만 그릴게요. 자, 여기에 원점, 그리고 요만큼의 선분 길이가 2루트 17. 그리고 극대극소 값의 차이가 현재 8. 네가 8. 여기가 8. 그리고 요 선분이가 2루트 17. 그럼 얘는 얼마야? 이거 약분해 보니까 얼마나? 루트 17, 너가 8이니까 여기가 2가 나와야 되죠. 그죠? 요거 2예요. 1대 4대 루트 17이야. 그렇다는 건 너는 1이죠. 그지? t 값이 1인 상황. 즉 너가 4, a, 1에 3승, a 값은 2,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최고차항 나왔고 끝났죠. 최고차항 나왔으니까 안 해줘도 되지. fx는 뭐 편할 대로 잡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루트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f' 루트 2를 보는 건데 f'x 자체가 최고차항 개수가 2에서 미분한 거니까 6이고 너랑 너를 근으로 갖는 거잖아. 얘가 마일이고 1이죠. 즉 6의 x제곱 마이너스 1이겠지. 갖다 대입하시 끝. 답은 그냥 6이죠. 넘어갑니다. 6번. 아주 상당히 빠른데?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최고차항 개수 1,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 fx의 극대값이 an. 첫 번째, f0은 0이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n 곱하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a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fn이 0인 건 알겠고, 두 번째 조건, 이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요거.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요 부등식. 일단 fx가 최고차항 개수 1자리 3차 함수거든? 그러면 이 전체를 그냥 gx라고 놓자. gx는 4차 함수예요. 맞죠? 최고차항 개수는 1자리야. 그리고 얘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즉 gx는 두 가지 조건이 나와. g 마이너스 n은 0이면서 gx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지? 그러면서 fn이 0이기 때문에 당연히 gn도 0이에요. 맞아? 그럼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 그렇죠. 젖같이 나오죠. 이렇게 n, n 이렇게 나오겠죠. 이 조건이 없었더라면 요게 없었더라면 마이너스 n에서 접하는 것까지는 낫고 나머지 요 남는 부분에서는 접해도 되지만 너 위로 가도 돼요. 이 부분은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냐면 남은 2차식에 대한 부분이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으로 끌고 간다고 원래는. 얘는 요게 있으니까 너에서도 접하고 너에서도 접하는 요렇게 생겼고 fx가 결정이 돼요. 됐어? fx 어떻게 생겼어? x 빼기 n의 제곱에 x 플러스 n 이렇게 생겼어요. 즉 fx라는 함수는 n에서는 접하고 마이너스 n에서는 그냥 근을 갖는 이렇게 생긴 함수. 자,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극대값이 an이래. 그럼 극대값이라 하면 요 높이가 an이겠네. 근데 보니까 샥샥샥 나눠보시면 요 한 칸이 얼마냐면 3분의 2n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an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최고차항 4 곱하기 최고차항 개수 1, 3분의 2n의 3승 이렇게 쓴다고. 근데 이게 뭐가 되고 싶대? 이게 자연수가 되고 싶대. 당연히 n의 최소값은 얼마? 3이고 끝. 이렇게. 됐죠? 3차 함수에서 유독 많이 사용됩니다. 저 방식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7번이 이제 뭐 하는 문제냐면 7번 우리 근데 숙제 있지 않았나 혹시?
있었죠? 그럼 7번 넘어갈게요. 자, 8번 봅시다. 7번도 중동 학교 프린트에도 있었던, 얘도 7번도 원래 이제 평가원 기출문제라서 정확히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뭐 숙제에서 잘 풀었다면 괜찮습니다. 자, 8번. 최고차항 개수 1자리 3차함수 fx와 최고차항 개수가 2자리인 2차함수 g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8번도 별표 쳐놓을게요. 얘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내신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 얘도 역시 평가원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수능? 아니지. 평가원 30번 문항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이고, 보통 거의 못 풀어요. 보통 이제 처음 풀면 거의 못 풀고. 근데 판단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 계속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F와 G, F'과 G', F'과 G'.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정의해? 차이 함수 fx 빼기 gx를 정의합니다. 자, fx 빼기 gx를 hx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생긴 차이 함수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마이너스의 h, 베타 플러스를 구하면 되겠구나. 왜냐면 마지막에는 g 베타 플러스를 마이너스 f 베타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뒤집어져 있어. 뭐 일단은 이렇게 쓸게. 어느 쪽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3차 함수가 fx이기 때문에 나는 f에서 g를 빼는 방식으로 hx를 정의를 해볼게. 그러면 hx에 대해서 h는 h 알파와 h 프라임 알파, h 프라임 베타가 모조리 다 0입니다. 일단 요거 나오죠? 그죠? 그래서 hx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너는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상황인데 도대체 이 알파와 베타의 관계가 어떤지가 좀 궁금해. 그래서 식을 봤더니 요 f 프라임 알파와 g 프라임 알파는 단순하게 같은 게 아니라 그것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16이라는 값을 갖고, 역시 f 프라임 베타, g 프라임 베타는 정확하게 플러스 16이라는 값을 가져.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럼 나는 이것을 f 프라임에서 해결을 하거나 g 프라임에서 해결을 할 건데, 둘 중에서 어디서 해결하는 편이 좀 편할까? g 프라임에서 해결하는 편이 편해요. 왜? gx는 2차 함수거든. 그래서 gx를 미분했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4짜리인 1차 함수가 나와요. 즉 우리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기울기가 4짜리인 함수가 g'x 됐나요? 그럼 g'x 위에 알파 베타가 각각 하나는 마이너스 16이고 하나는 플러스 16이래. 너가 알파고 너가 베타야. 당연히 사이에 0이 있겠죠? 이렇게. 근데 네가 기울기가 4기 때문에 너가 16이라면 너가 얼마? 4가 되겠지? 네가 기울기 4고 너가 높이가 16이니까 이게 16이면 너는 4예요. 너가 16이야 너도 4라서 너도 4구나 이렇게.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8이구나. 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fx라는 함수는 3차 함수였어. 3차 함수였고 알파에서 그러니까 요 hx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에서는 이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상황인데 hx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hx는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야 돼. 여기가 알파가 있고 여기에 베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가 베타가 아니야. h'x가 0이 되는 여기가 베타예요.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라고? 얘가 8이에요. 짜잔. 자, 근데 얘가 지금 hx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뭘 구하고 싶냐면 h 베타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근데 h 베타 플러스 1이 딱 어디 있냐면 한 요 정도에 있어요. 맞아? 베타에서 1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야, 애초에 요 선분 길이가 뭐야?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의 h 베타 플러스 1이에요. 즉 이거 자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야. 그지? 이 선분 길이 자체가. 근데 여기가 1이고 얘는 얼마? 3이죠. 그러면 너는 얼마야? 얼마? 그니까 얼마야? 993이 27이라고? 243. 답이 243이에요. 끝. 너무 쉽죠? 이거 오답률 97%.
넘어갔네. 이거를 보통 못 찾아요. 이 문제는 이 부분을 잘 못해. 이거를 하고 나면 얘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든 해내는데 요 마무리 자체도 수식 하나도 없이 그냥 선분기를 띡띡띡 쓰고 9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40 암산으로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저런 데서 이제 좀 강력한 면모를 발휘하니까 선분 길이의 곱으로 함수값을 구하는 것에 자꾸 익숙해져라. 자꾸 쳐 대입하지 말고. 넘어간다. 넘어가서 9번부터가 이제 최대 최소인데 10분. 허허. 자, 6문제가 남았는데 그 중에 조금 골라서 할게요. 한 3개? 3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1번이 아마 29번이었고 12번이 객관식 중에서 조금 어렵고 10번이랑 11번 약간 비슷하고 11번이랑 그 다음에 최대 최소와 관련된 옆에 있는 13번, 11, 13, 9번 이렇게 풉시다. 자, 9, 11, 13 풀게요. 9번 나머지는 여러분이 숙제로 꼭 풀어오세요. 요거 앞에 골라놓은 것들은 최대한 풀어주려고 한 건데 시간 관계상 못 풀어주는 거니까. 자, 9번 실수 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3차 함수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일단 t에서 극소래. 그리고 마일부터 4에서 fx의 최소값은 항상 ft래요. 그때 t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대. 그래? 근데 보니까 나는 요거 함수를 그릴만 해. 이 fx란 함수는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항상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묶어주면 좀 편해. 얘를 이렇게 묶을게. 3분의 1 x제곱에 x 빼기 야 3분의 1로 묶었으니까 2분의 3t인가? 2분의 3t?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0에서 접하고 물론 1에 접하긴 하지만 보시면 0에서 접하고 2분의 3t를 근으로 갖는 상황이야. 근데 t에서 극소래매. 그러면 이렇게 생겼지. 자 여기가 1이고 너가 0이고 너가 t고 너가 2분의 3t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가 2대1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야. 그림을 그려달라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2분의 3t가 여기가 0이고 이렇게 접하고 여기가 2분의 3t일 수도 있잖아. 그지? 얘가 2분의 3t면 얘가 t가 된다고. 근데 t가 극대잖아. 그 경우에는. 즉 t가 극소이기 위해서는 0, t, 2분의 3t 이렇게 돼야 된다고. 순서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마일부터 4 사이에서 fx의 최소값은 ft래. 즉 네가 최소가 되고 싶은데 그랬을 때 실수 뒤에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야. 그럼 봐봐. 내가 마일부터 자 에서 최소라는 것은 분명히 셋 중에 하나예요. 뭐뭐뭐? F마일, F4, 극소인 FT. 그죠? F가 극소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구간에서 반드시 FT가 극소라는 얘기는 이 극소라는 점을 마일부터 4에서 포함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일은 어차피 왼쪽에 있잖아. 그러면 4가 너를 포함을 하려면 일단은 4보다는 t가 좀 어디에 있어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4가 뭐 이렇게 있어. 그럼 마일부터 4 이렇게 해서 네가 뭐 최소일 수 있지, 그지? 근데 이 생각도 해봐야 돼. 얘가 너랑 정확히 일치하면 어때? 너랑 즉 둘이 이렇게 같을 수도 있어. 그럼 그 경우에 t가 얼마야? 비율 관계상 2가 되죠. 근데 2가 되면 어차피 뭐 4일 때는 뭐 포함하니까 괜찮네, 그죠? 자, 그랬을 때 실수 t의 최대 최소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t가 만약에 좀 더 그러니까 t를 포함하긴 했는데 마이너스 1이 만약에 좀 더 왼쪽에 있어. 즉
마이너스 1이 요 보조선을 내가 딱 그었는데 너보다 좀 왼쪽에 있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그러면 마일부터 4긴 하지만 네가 극소를 포함하긴 하지만 얘가 더 작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즉 t가 여기 있다면 원래 얘는 누구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t예요. 맞아요? 비율 관계상. 그지? 즉 마이너스 2분의 t보다는 마이너스 1이 어때야 돼요? 좀 커 나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더 왼쪽에 있으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 값은 그럼 너보다 작아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서 t는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만 포함시킬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얘도 포함해야지. 그치죠? 넘어갑니다. 다음에 11번. 시간이 많네. 자, 자연수 A에 대해서 두 함수 fx, gx.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정확하게 3개래.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 fx라는 함수는 4차 함수, 그리고 gx라는 함수는 2차 함수인데 fx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기 위해서 너를 한번 미분을 할게요. f'x는 마이너스에 4x 3승 마이너스 6x고 그 다음에 빼기 2x. 요거 인수분해 좀 재빨리 해볼래?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2x. 알았어. 내가 할게. x는 0, 마이너스 2분의 1, 마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그치? 그래서 그냥 이렇게 3개가 나와요. 그리고 gx라는 함수는 y축 대칭 함수. 그 대신 a만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함수. 그러면 요거는 원점을 지나는 녀석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너가 0, 마이너스 2분의 1, 마 1. 이 3개를 잡아놓고 여기가 0, 마 1. 그리고 간격이 이제 같으니까 4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fx. 됐죠? gx는 2차 함수인데 요 위에 거 좀 지울게요. gx는 좀 더 위로 그릴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예요.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너가 여기가 a가 되겠죠? a는 자연수. 그리고 gx와 fx 사이로 우리는 누가 지나가야 되냐면 12x 플러스 k라는 요 직선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12x 플러스 k라는 건 이렇게 생긴 잠깐만 a가 자연수 맞나? 맞네. 너도 자연수인데 요 자연수 k의 개수가 너의 개수가 정확히 3개래요. 이렇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지. 이게 3개라는 거는 자, 위에서부터 세주는 게 좋을까? 아래부터 세주는 게 좋을까? 왜 아래부터 세는 게 좋죠? 그죠? fx는 결정이 되어 있는 함수고 gx는 a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아래부터 세주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야지만 k 값이 어디까지 되는지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해볼게. 기울기가 12가 되는 너를 찾아줍시다. 괜히 주었어. 아까 뭐였지? 마이너스에 4x 아니 기다려봐.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거 맞아? 마이너스 2x야? 그래? 이런 거 맞아? 좋아요. 너는 12. 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6. 너무 귀찮아. 대충 때리면 나오지 않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딱 되겠지 뭐. 마이너스 2 해봐야지.
사실 뭐 거지 같은 숫자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넘겨서 막 하고 있는 병신이에요. 그냥 하나씩 넣어보는 겁니다. 사실 마이너스 1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근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죠. 아, 너가 마이너스 2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의 너의 함수값이 있다고. 여기 딱 접할 때. 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 좋아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12짜리 직선이 너를 지나가니까 그때 K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4니까 플러스 20이죠. 그죠? 그러면 자연수가 정확히 3개라는 거는 20, 21, 20, 2구나. 즉, 결론. 우리는 이렇게 생긴 3x 제곱 더하기 a라는 이 함수가 요 21인 순간, 즉 12x 플러스 22 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요거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 a를 찾으면 끝. 이거죠. 이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넘겨서 그냥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한쪽을 다 넘겨서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 쓸 필요 없어. 2차식이니까 넘어갑니다.